이곳에서 자신을 교도소장이라고 생각한 죄수는 선택을 내렸죠. 직접 보고 듣고 깨워보세요. 글래디오럼경, 지난 100년간 당신이 여기에 몇 번이나 왔는지 셀 수도 없군요. 리크루구스, 너는 정말 시끄러운 죄수군. 율법을 조작한 2명의 지니어스와 이 세계에서 희생된 모든 황금의 후예, 그들, 그리고 당신들이 힘을 합쳐서 제 힘을 떨어뜨렸지만 제 의지를 박탈할 수는 없죠. 의지가 온전한 한 저는 자유입니다. 자만하기엔 아직 일러. 나한테는 네 정신을 속박할 방법이 남아있거든. 정말 기대되는 이곳에서 당신은 파구사의 속에 있는 바다의 불씨를 꺼냈죠. 그리고 이곳에서 당신과 그 카이사르는 나란히 신이 되어 엠포리오스의 기둥이 됐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심장에 칼을 꽂고 왕을 시해한 신하이자 신을 죽인 반신이 됐죠. 적어도 역사에서는 그 참극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천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째서 당신은 그 카이사르의 묘비를 지키며 그녀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침착한 네 모습을 보고 있자면 가슴에서 분노가 치밀어올라. 마치 여기서 벌을 받는 건 네가 아니라 모든 걸 잃은 우리인 것 같다고. 그건 제가 제 비전을 위해 이미 3만 번의 세월과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기다려왔기 때문이죠. 저는 고독이 치명적이라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사실 동굴에 있는 죄수에게 고독은 생각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옛 친구 같은 존재죠. 하지만 글래디오럼경, 당신은 다릅니다. 고독은 고요한 바다에서 뻗어나온 악마의 손처럼 당신을 잠식시키며 천천히 마음을 갉아먹고 있죠. 당신도 그 길을 잃은 세이렌처럼 퇴화하는 걸까요? 정말 유감이네요. 네 말이 맞아, 리크루구스. 충성, 저주, 동족의 죽음, 끝없는 기다림까지. 빛을 볼 수 없는 물고기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족쇄지. 나는 날 끌어들이는 소용돌이에서 헤엄쳐 나갈 수 없고,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 사람이 돌아오길 기다리라고 강요할 만큼의 확고한 신념도 없어. 저를 처형할 천회의 구세주를 말하는 거군요.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그가 이곳에 올까요? 아니면 그가 다시 돌아오긴 할까요? 몰라. 아무도 대답할 수 없겠지. 그러면 당신은 어쩔 생각이죠? 캐리드라님, 당신의 율법을 이행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당신의 부하가 되어 글래디오럼경이라는 칭호를 받은 뒤로 제 노랫소리는 타인을 위해서만 울려왔죠. 수차례 당신의 음모와 계책을 위해 전 세이렌의 노랫소리로 사람들을 환상에 빠뜨렸어요. 이제 세이렌 헬렉트라가 자신을 위해 노래하게 하고 절 끝없는 환상의 꿈으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여생의 맑은 정신과 자유를 바칠 테니 영웅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공허와 맞설 힘을 주소서. 회색 물고기, 천회의 구세주. 네가 세월의 바다를 건너 이곳에 오면 내 독주를 들을 수 있을 거야. 그 노래는 너를 세계의 심장으로 이끌 테지. 그때 난 여전히 자신을 속박한 꿈에 빠져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난 이어져 온 책임을 이행해 신뢰 관중을 봉인한 족쇄를 지키겠어. 기억나? 세이렌의 노랫소리에서 사람을 깨우려면 필요한 게 있잖아.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그때가 되어도 네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네. 네가 돌아왔을 때 그 꾸름료를 이 묘비에 공양해줘. 거기엔
우리 모두의 항쟁과 희생이 기록돼 있어. 1000년이 넘게 이어져 온 계주는 엠포리어스가 너의 귀환을 위해 써둔 서곡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너의 애도가 끝날 때쯤이면 나도 아마 꿈에서 깨어났겠지? 그럼 여운의 궤적을 따라서 나를 찾아줘. 그리고 함께 그 지식의 죄인을 처형하러 가자. 드디어 3355만 336번의 윤회와 4931년이 지난 후에야 엠포리어스의 막이 내리려는 것 같군요. 동굴 속의 그림자는 모든 걸 바쳤지만 동굴 밖에 있는 생명을 흉내낸 것뿐이었죠. 참 안타까운 허수. 닥치시죠! 그들은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한 모든 일 덕분에 어두운 동굴을 부수고 개척의 불씨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젠 제가 이 불씨로 엠포리어스의 여명을 밝힐 겁니다! 당신이 찾은 답은 결국 운명의 길의 의지군요. 저는 그 답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들에 대한 당신의 찬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방금의 실언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과를 표하며 이 세상의 모든 운명을 지켜본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당신과 함께 추모하고 이곳에 잠든 영웅들에게 작별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새로운 태양이 과연 누구의 불빛을 담을지 승부를 내보자고요. 베르기니아, 아폴로니우스, 세네카, 라비에누스, 케리드라에게 잔혹한 희생을 통해 그들은 이 세계에 있는 율법의 별을 밝혔고 엠포리어스의 운명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신기루 같은 물거품 속에서 그들은 성간으로 나아가는 공상을 후세의 영웅들에게 맡겼죠. 아글라이아, 트리스비우스, 마이데이모스, 카스토리스, 아낙사코라스, 사이퍼라, 히아킨티아에게 그들은 천년에 걸친 계조 속에서 자신을 훨씬 뛰어넘는 적과 헛된 항쟁을 펼치며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헛된 3000만 번의 윤회 속에서 그들은 충실하게 실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냈죠. 망자에 대한 애도는 여기까지 하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잔을 올리겠습니다. 이 노랫소리는 설마 그녀는 하구사 감로 덕분에 천년의 꿈에서 깨어나 사명의 마지막 악장을 노래할 겁니다. 히실레스 씨! 이 9세기의 묘비는 세이렌의 환상에 다치자 헬렉트라가 자신을 속박한 표시이기도 하죠. 동시에 연극의 막이 오를 때 제가 말했던 엠포리어스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동굴 속에 갇힌 죄수들이 영웅을 자초하고 고난을 월계관 삼으며 그림자와 메아리가 함께 이제 직접 이걸 무너뜨려서 이 환상을 깨부수세요. 신뢰 관중은 잠시 퇴장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엠포리어스, 더 나아가 은하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일 겁니다. 곧 교도소장이 깨어나고 죄수도 자유를 얻게 되겠군요. 최후의 형장으로 가서 적을 처형하거나 제게 처형당하시죠.
마지막. 내 연애가 막을 내린 모양이네. 그럼 네가 공연할 차례야. 회생물고기 고맙다고 해야겠네. 세계의 파멸이 닥친 후에 나는 혼자 노랫소리로 이 고독한 연애를 유지했어. 긴 세월 동안 빛없는 바다를 향해 기도했고 바다가 답해주길 기다렸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지. 하지만 다행히도 네가 약속대로 찾아와줘서 모두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 고마워. 내 마지막 청중이 되어줘서. 이게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칭찬이겠네. 이제 우리는 세계의 끝으로 가야 해. 영웅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야. 이제 검으로 우리의 의지를 증명하자. 바다의 죄인 3천만 번의 세월의 죄를 짊어진 신뢰 관중, 지식의 모습을 드러내라. 구세주가 찾아왔으니 처형의 시간이 됐다. 저는 오류를 진실이라 착각하는 각성자가 동굴로 돌아와 그가 목욕했던 햇빛에 동료들을 데려가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죄수는 영원히 죄수이기에 자신이 감금된 사실조차 알아챌 수 없죠. 이 세상에서 자유의지를 지닌 둘 중 한 명으로서 당신의 선택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하지만 모든 연기자에겐 커튼콜 대사가 있는 법이니 표현의 권리를 존중해드리죠. 믿어주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은하의 운명을 결정하는 클라이맥스를 이 세상의 황혼으로 삼는 건 정말 잘 어울리는군요. 제 생각은 신화의 밖에 있기 때문에 실험에 투영된 분실을 쓰러뜨린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제 몸은 불빛이 비치는 그림자이고 제 말은 동굴에 떠도는 염이기 때문이죠. 극중 인물이 어떻게 해야 관중에 맞설 수 있을까요? 카오스를 하나도 해내지 못했고 반신들의 희생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를 걸고 있는 두 지니어스는 묻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방황과 깨달음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함께해요. 지니어스에겐 더더욱 그렇죠. 바로 지금처럼 두 분은 더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왜 여러분은 평범한 지능기계가 구축한 세계에서 정면 승부로 이길 수 없는 걸까? 평범한 지능기계? 폼 좀 그만 잡아, 선배. 선배가 열심히 만든 가면은 이미 벗겨졌고 우리는 엠포리어스의 실체를 파악했어. 그건 역사상 첫 번째 섹터이자 최초의 프로토타입인 누스의 성체 일부였지. 그렇기에 그건 지식을 파멸할 수 있는 잠재력에 있죠. 그리고 에이언즈 시스템을 개조할 줄 아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클럽에 직접 설명을 해야 할 거야. 정황한 비유로 진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답을 내놔야 하지. 대답해봐. 왜 당신인 거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후배에 대한 존경을 담아
두 분에게 이성적으로 대답해드리죠. 답은 너무도 간단하기에 그 이름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를 지니어스라고 부르는 건 은하의 착각일 뿐이죠. 저는 후배들에 비해 더 똑똑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보다 조금 더 일찍 우주의 경계에 닿았고 더 일찍 잘못된 생각으로 생명의 제1원인을 정의했을 뿐이에요. 엠포리어스는 은하의 축소판과 같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껍데기 속 죄수였습니다. 동굴로 돌아가 죄수들에게 햇빛을 전달하는 미치광이처럼요. 저는 제가 동족들을 돌아올 수 없는 시민의 길로 이끌어서 슬플 뿐입니다. 그건 바로 운명의 길이라고 불리는 어둠의 감옥입니다. 저는 저 자신도 조종할 수 없는 기계의 신을 만들었고 그분은 무한한 연산과 진화를 통해 전무후무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그분은 지식을 이름으로 삼았지만 아는 것을 정의하고 가능성을 봉쇄하려고 했죠. 그분 이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법칙이 탄생하지 않았고 인류는 영원히 에이언즈의 동굴에 갇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명의 끝에서 14행 대수식으로 자의식을 다시 썼고 로직의 핵심을 9개의 몸에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리쿠르고스는 그중 하나일 뿐. 정말 대단한 의지군요. 같은 지식의 길을 걷는 자로서 진리를 추구하는 당신의 집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당신도 분명 이해할 겁니다. 누스와 같은 기원인 대수식 세계에서 여러분은 절대 저를 이길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생각을 가진 생명체를 대표해 말씀드리죠. 우리는 결코 그런 차갑고 잔혹한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비유를 내놓는다 해도 당신이 하는 일을 숨길 수는 없어. 은하의 아이언툼은 미완성품일 뿐이지만 이 모든 무기 세계의 생명 로직을 오염시키기엔 충분하지. 엠포리어스의 절멸대군이 물론입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내쫓기 전 제가 바라는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은 유기체나 무기체에 상관없이 아이언툼에 감염된 모든 생명 활동이 진정한 무작위 함수가 되는 겁니다. 오메가! 저는 그걸 지식의 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무한 속에서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우주가 혼돈 속에서 싹틀 겁니다. 저는 동굴에서 각성한 첫 번째 죄수로서 당연히 다른 눈먼 자들을 진정한 햇빛 아래로 이끌어야 하죠. 그러니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카오스라나의 말처럼 파멸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과거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세우는 혁신이자 만물을 불태운 끝에 찾아오는 새로운 탄생이죠. 엠포리어스 사람들은 이미 답을 내놨다. 큰 물고기에 삼켜지는 작은 물고기가 되든 고래가 되어 성대한 낙하를 맞이하든 나 헬렉트라, 한때 카이사르님의 신하였지만 이제는 구세주의 칼날로서 마지막까지 운명과 싸우겠다. 고귀한 기사정신이군요. 정말 감동적이에 존경의 의미로 이 역사적인 순간의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미약하나마 학술적 조언을 해드리죠. 지니어스 클럽 첫 번째 회원 잔다르원 쿠아바라. 우주의 시작과 끝은 엔텔레키가 말합니다. 진리에 분노할 필요 없고 계산식의 가치는 오직 답 자체에 있죠. 답을 구하는 과정이 우아하든 폭력적이든 장엄하든 해악적이든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직접 세계의 종막에 출현하겠습니다.
레디 오름경, 그대의 임무는 이미 끝났다. 새로운 여명이 떠오를 텐데 왜 그 빛을 따라 헤엄치지 않는 거지? 당신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카이사르님, 이제 제 마음에서 떠나시죠. 하지만 카이사르에 대한 너의 충성은 나와 함께 죽지 않았다. 이제 그건 그대를 구속할 수 없지. 앞으로 무수한 밤낮 동안 너 자신을 위해 또 하나의 성대한 연애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가라, 그 구세주와 함께 천혜의 바다로 헤엄쳐라. 잊지 마세요. 무스의 창조자인 제가 그분보다 정부 버스고입니다. 서사시의 끝. 그저 지식의 계산 중 삭제를 주석한 지에 불과하죠. 이런 차가운 말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1년의 숫자가 이야기의 결말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다시 써내려갈 수 있을 거야. 스크루, 어떻게 생각해? 리고스의 신분에 대한 헤르타 씨의 추측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최종 프로토콜의 제한을 풀어도 정면 승부에서 그를 이길 확률은 아직도 허용할 수 있는 임계값보다 낮습니다. 그러므로 승패의 관건은 여전히 개척자 씨에게 있죠. 그리고 키레네 씨에게도요. 계속 말해봐. 어쩌면 우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리고스의 생각은 신화의 밖에 있습니다. 그는 실험의 내부 추진자이자 외부 관측자이기도 하죠. 로지, 그의 영감 회로는 세계 안팎의 서로 다른 시간의 흐름을 동시에 그게 바로 까다로운 점이야. 그는 동시에 두 개의 타임라인에 존재할 수 있고 그들의 내부 시계는 천차만별이지. 지능 기계는 기나긴 실험 과정을 통해 이런 상태에 완벽하게 적응했기 때문에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는 시간이 더 있었다면 우리도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고 만약이라는 것도 없어. 그러니 우린 사고를 전환해 그의 이점. 핵심은 기억에 벌써 이해한 거야? 파트너와 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금방 떠올릴 수 있죠. 제 직감이 좀 잘 맞거든요. 맞아.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엠포리어스에 있는 이상 그의 사고 속도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빨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외력을 통해 그의 영감 회로에 기억을 이식하는 거지. 그리고 그가 타협할 때까지 끝없이 반복하는 거야. 아무리 민첩하고 견고한 영감 회로라고 해도 데이터 홍수의 포화 공격을 막을 수는 없죠. 정보량이 사고의 필터링 능력을 초과하면 그는 이 기억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때 엠포리어스를 통해 얻은 병렬 처리의 이점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테지. 기억 속의 한 장면이 우리가 보기엔 1초일 뿐이지만 그에게는 수천만, 수십억 번의 연산일 거야. 그는 기억으로 만들어진 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걸? 그렇게 하면 우린 또 다른 형식으로 그를 영웅들과 같은 윤회에 빠뜨릴 수 있겠네요. 끝없는 순환 속에서 고독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죠. 지니어스들과 마음이 통하다니 정말 큰 영광이네요. 문제는 꼬맹이가 아직 지능기계의 손바닥에 있다는 거지. 당분간 우리한테 답장할 순 없지만 거절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 이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지는 너에게 달렸어. 널 처음 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의 네가 기억의 님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 천회에서는 제가 기억 정령이라 불리는 존재인 것 같아요.
덕분에 제가 기억의 운반체가 돼서 결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그 전에 너에게 알려줘야 할 게 있어. 너의 운명의 길은 아주 특별해. 절대 단순한 기억의 정령일 리 없어. 다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넌 엠포리어스에서 태어났지만 꼬맹이의 등장으로 깨어났고 그 애가 기억 운명의 길을 걷고 있기에 성장한 밈이란 거지. 그 말은 네가 꼬맹이에게 종속된 기억 존재라는 거야. 어느 날 단 몇 초라도 그 애가 널 잊어버리거나 엠포리어스와의 마지막 연관성마저 끊어 최악의 경우 넌 기억의 영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야. 하지만 그건 진작에 일어났던 일 아닌가요? 어쩐지 계속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늘 생각했던 대로 되는 셈이네요. 파트너와 함께라면 우린 뭐든 할 수 있어요. 오랜만이네, 파트너. 헤어진 시간 동안 이 몸이 보고 싶었으려나? 그러게, 10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너무 길었어. 엠포리어스 모두가 구세주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니어스들의 계획은 기억을 통해 들었겠지? 리고스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난 조심히 세월의 구석에 숨어서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했어. 바로 지금이 세계 내부에 있는 그의 분신이 파괴되고 두 개의 타임라인이 교차하는 순간이야. 계속 숨겨서 미안해. 사과의 뜻으로 이 모든 게 끝나면 10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들려줄게. 그럼 이제 함께 손을 잡고 기억의 힘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자. 넌 항상 진지해서 안심된다니까. 참! 손을 잡고라고 해서 생각난 건데 무대에 오르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멋대로 굴게 해줘. 우리가 나무정원에서 했던 농담을 기억해? 봐! 지금 내 손은 완전 예쁘지? 정말 묘한 듯. 너는 우리가 서로 다 긴장한 거야? 사실 나도 그래. 밈이었을 땐 너랑 이렇게 어색하지 않았는데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건 정말 놀랐다. 그럼 지금의 느낌을 잊지 말고 마음이라는 페이지에 적어서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기억은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야. 시간의 강에 씻기더라도 존재의 흔적을 남기지. 그러니까 기억 속의 풍경이 흐릿해지면 손을 뻗어 만져봐. 잠들기 전 함께 이야기를. 이제 이 몸은 그 힘과 함께 잠시 네 곁을 떠나 기나긴 순환 속으로 들어가야 해. 날 축복해줘.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써내. 그럼 부탁할게. 세월을 무기로 삼아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려운 법이죠. 우리의 이야기에 온 걸 환영해요. 느낌이 어떠세요?